네, 대선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쪽은 최대한 사람들이 믿게끔 가짜뉴스를 만듭니다. 그럴듯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의를 도용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코너에서 장훈경 기자와 대선 가짜뉴스의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안동대 김춘태 교수가 썼다는 문재인 후보의 비방글인데 저도 이걸 본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네, 이 문재인 후보가 청해진 해운을 만들기 위해서 세월호 사고를 초래했다는 내용인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입니다. 이걸 퍼뜨리는 쪽은 교수가 썼다면서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요. 저희가 안동대에 문의를 해봤더니 실제 김춘택 교수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쓴 건 맞는 건가요? 아니었습니다. 진짜 김춘택 교수에게 물어봤더니 본인은 이런 걸 쓴 적 없고 누군가 나를 이용하는 것 같다면서 법적 책임도 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완전히 가짜뉴스네요. 근데 요즘에 이런 글들이 이 단체 톡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는 안동대 김춘택 교수의 명의를 도용한 글이 이 친박 성향 단체의 채팅방에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안동대 김춘택 교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김춘택 교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또 작년에 친박, 비박, 친문, 비문에서 김춘택 교수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군가? 안동대 김춘택 교수가 글을 썼나 안 썼나 해서 특히 SBS에서 저에 대해서 취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지방선거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안동대 김춘택 교수가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밝힐 단계가 되었다. 제가 안동대 김춘택 교수입니다. 혹시나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은 제 얼굴을 오늘 이렇게 뵙고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SBS 뉴스에서 김춘택 교수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전국적인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여서 저를 밝힐 그러한 상태에 제가 상황에 이제 또 빠져드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좀 소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아주 강력하게 느껴서 저를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텍사스 A&M에서 또 그 카머스라는 분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해서 MSW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북대에서 강의를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하였었고, 또 복지학에서 김규수 선생님의 정신사회복지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의 기획실장, 글로벌 에코를 거쳐 지금 현재는 안동대 생활환경복지학과의 외래교수로 있습니다. 제 저서는 이제 사회학의 이해, SPS론 조사 방법론 쪽으로 이제 저서와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라는 책을 2018년 올해 이렇게 새로 썼습니다. 에코 출판사에서. 그 다음에 주요 논문은 대구시 노인의 생활 만족에 관련된 것을 썼고 1920년대 일상생활, 1920년대는 사회주의의 사실은 일상생활, 특히 안동 과일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근오설시가 있는 안동건시 지성촌인 겁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그러한 태동에 관련되어서 지금 현대까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연구했었고 그 내용이 일상생활에 관련된 현상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주요 논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지사회, 그 다음에 노인의 생활,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여성, 동성마을, FTA, 농가 이런 쪽으로 논문이 있습니다. 1920년대의 일상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과 복지정책 사상, 또 동성마을 일상생활에 관한 현상학적인 해석, 또 다문화 가정의 지역 결속력, 또 동물매개 치료 이런 데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저를 밝히는가 하면은 작년이죠. 2017년에 SBS 뉴스에서 김춘택 교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SBS 취재기자인 조현미 기자가 저에 대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이러한 인터넷에 이러한 내용이 떠돌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이 썼습니까?
저는 뭐 쓴 적이 없죠.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봤을 때 저와는 관계없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김준택 교수라는 사람이 이 책에 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한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김준택 교수가 있어요. 근데 저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준택 교수가 누구인가? 인터넷에 작년에 야단이 났습니다. 트위터에 있어서야 한 5,000명 내지 10,000명 되는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김준택 교수가 어디 있나?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하고 해본 결과에 김준택 교수가 안동대 외래 교수로 있더라. 50대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찾아서 SBS에서 저희한테까지 조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선 친박 비박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전체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친박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글을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비박에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빨갱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 같다. 막 그런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그런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상당히 좀 우려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설령 그러한 친박이냐 비박이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을 그런 기사를 써 올릴 만한 것은 또 아니다라는 판단이 이제 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안동대 김준택 교수를 이렇게 찾았는데, 저도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어요. 김준택 교수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관심이 참 많은데, 김준택 교수가 조사를 해본 결과, 북한에도 있고, 남한에도 있는데, 한 사람은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이 김준택이 있고, 남한에는 이제 안동대의 외래 교수인 김준택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김준택이라는 사람을 좀 밝게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김준택 사람이 있어요. 숙종의 처조카죠. 숙종의 처조카인 김준택은 갑술 항곡으로 주로 노론에 이제 우두머리가 되어서 전국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우리나라의 전체의 상황을 아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의 김준택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만중의 그러한 손자이기도 하고, 구운몽이라든지 그다음에 북헌집, 그다음 만필, 그다음에 이조 판서, 시조 충문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조선시대의 김준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참 재미있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한 그런 내용이죠. 도대체 김준택이 누구인가?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조선시대 김준택은 이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에 김준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북한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가 봐요. 특히 문학사에 있어서는. 왜 그런 거 저도 한번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현대문학은 1945년을 기점으로 하는데, 이 사람은 1926년을 이제 기점으로 하여서 북한의 문학사 자체를 새롭게 개념 정리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1926년은 뭐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26년은 김일성이 주체사상으로 항일 투쟁을 했던 그러한 원년 자체가 1920년이 아니냐 해서 우리나라의 문학 자체를 1945년이 아니라 26년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김일성 주체사상의 핵심 인물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김일성 종합대학의 김준택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문학가의 대가이다. 1920년대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데, 저도 이 1920년대를 이제 공부하게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1920년대. 그것은 안동의 사회주의 운동의 대가이라고 볼 수 있는 건오설 씨라는 사람이 제가 연구를 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에 1920년대에 우리나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회주의는 약간 성격이 약간 달라요. 항일 투쟁을 하고 민족의 독립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다. 그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포진해 있는데, 특히 안동 지역이 독립운동을 최고 많이 한 도시가 지금 안동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독립운동을 최고 많이 한 사람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동에 임청각을 오셔서 그걸 복원하려고 그러는데, 임청각 자체 그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은 독립 자국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를 다 팔고 집을 팔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쉽게 말해서 가진 자들이나 책임 있는 지식인들의 아주
책임 있는 그러한 행동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임정각을 중심으로 하는 안동의 독립운동가들이라는 이야기죠. 거기에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건오설 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1920년대 즉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북한의 20년대와 남한의 20년대가 서로 상하고 깊이 연관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오설이 사회주의 운동을 했을 당시에 1920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립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 그런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역 대령으로서의 김준택 교수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는가? 그래서 저도 이제 경찰서에다가 도대체 내 이름을 이렇게 오용하는 거고 도용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경찰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위터에 나와 있는 것은 본부가 미국에 있다고 그래요.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이제 기다린 겁니다. 나중에 SBS의 조현미 기자가 뇌를 치자고 난 이후에 있어서 한두 달 지나고 난 이후에 그게 밝혀졌는데 김준택 교수가 있어요. 누구냐? 그 퇴역장교입니다. 보니까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이다. 그래서 김준택 교수다. 그러면 김준택 교수 같으면 자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육군 대령으로서 김준택 교수다라고 해서 밝혔으면 문제가 크지 않았을 텐데 그분이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시고 난 이후에서 특강으로 아마 교수의 어떤 이름을 타이틀을 달고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가 봐요. 근데 그것을 이제 김준택 교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달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북한에서 김준택과 남한의 김준택을 이렇게 계속 찾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80세에 지금 김준택 육군 예비역 대령으로 그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지금 한국에 계신 분 아닌 것 같고 미국인지 아니면은 중국인지 어디 거기에 지금 계시는 아주 철두철미한 제가 볼 때는 추측한 데는 구미에서 아마 태어나신 분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을 가만 보니까 당사자들이나 친구분들의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내장인도 육군 대령을 예편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도 가만 보면은 새해가 되면은 삼성 장군이라는 부하 되신 분이 인사를 하고 그래요. 내용을 가만 볼 때 육군 대령과 상당히 제가 좀 친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이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또 장모님이시는 김금선 여사는 안동 사분 또 국이시고 그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육군 대령이 예편하신 분 같으면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희상 씨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내용을 지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친박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유민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윤희상 씨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인물로 지금 현재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갑제닷컴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의 그런 갈등 자체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 이제 윤희상 씨까지도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제가 왜 윤희상 씨를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저는 윤희상 씨 잘 몰라요. 근데 문제는 내 고향이 토영입니다. 저 토영이에요. 내 통영을 하지만은 또 토영 사람들은 토영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근데 윤희상 씨는 모르는데 윤희상 씨를 왜 지금 현재 이야기하느냐. 사회주의 운동과도 상당히 관계가 있으며 음악과도 상당히 관계 있는데 나는 음악을 잘 몰라요. 문학진 저희들도 별로 없고. 근데 문제는 그 토영의 아름다운 그 광경을 봤을 때 그 토영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늘 알다시피 유치한이라든지 또 뭡니까 김춘수라든지 그 다음에 박경리라든지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윤희상 씨가 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근데 윤희상 씨 지금 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윤희상 씨가 가만 보게 되게 되면 그 음악 자체가 세계적인 음악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음악의 흐름에 주된 것이 어디 있느냐? 토영이 앞바다에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토영이 앞바다에서 그게 무녀들이 구판을 벌이고 거기 나오는 그 깽가리 소리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토영 사람은 다 들었을 거예요.
거기와 더불어서 윤희상 씨는 또 어린 시절에 바닷가에 갯벌을 벗겨내고 거기에다가 된장을 뿌리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속을 잡아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윤희상 씨도 저와 똑같은 그런 경험을 상당히 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윤희상 씨는 그 고구려 시대 때에 그려진 수도신 사신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거기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한국 민족의 그러한 문화적인 원류 자체를 어디에? 고구려 사신도에 찾았다는 이야기죠. 나도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사회학을 전공했지만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종교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노인이라든지 사회복지 조사 방법이나 조사 방법 쪽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안동대학 인문대학에서 그 학진의 연구,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를 의뢰받아서 하던 김미영 박사가 지금 현재 국학진흥원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글로 발령이 나버려서 제가 그 프로젝트를 이어받게 되었어요. 그 프로젝트의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은 안동 가일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1920년대에 안동에 있어서의 가일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의 그러한 공산당 서기장 이런 분들이 거의 안동 출신입니다. 20년대에 김재봉 씨라든지 근오슬 씨라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지금 사회주의 운동에 있어서의 공산당 서기장이단 말이죠. 김정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 전부 다 안동 사람인 거예요. 지금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도 사회주의 그런 흔적들이 안동 가일에 남아있어요. 안동 건실을 중심으로. 문제는 윤희상 씨는 민족의 구원 자체를 고구려 사신도에서 보고 거기에 있어서 계속 이제 김일성과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대 김춘대 교수는 그러한 그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의 계시에서 지금 나에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윤희상 씨와 전혀 다른 관점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밝히고 싶은 거예요. 박경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경리하고 이건 내하고 지금 관련 무슨 관련입니다. 사회주의와 관련돼서 지금 박경리 이런 분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지 저도 토영 갈 때에 그 지리산 밑에 있는 하동에 최참판댁을 한번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은 박경리 씨가 이걸 봤구나. 예. 고향이 토영이지만은 진주여고에 있어서 공부를 하는 한과 동시에 거기 있으면서 그 주위에 있는 하동 지역과 우리나라에서 봉건 시대와 근대 시대가 맞물려 흘러 들어오며 자유민주와 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의 그를 토지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밝히는 것 아니겠어요. 중국에서의 대지라는 책을 쓴 P.S. 펄벅이라는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류 그 소설가가 있죠. 그 사람은 대지를 가지고 설명을 쫙 한 거죠. 대지보다 더 한 것이 뭐냐면은 대지의 자본주의의 개념이 들어온 것이 토지잖아요. 넓은 생명체라고 하는 그러한 대지 속에 자본주의라는 사회재산제라는 갈등이 들어온 것이 이 토지단 말이죠. 박경리의 그러한 토지가 토영을 고향으로 하고 있는 박경리와 토영을 고향으로 하고 있는 김춘택과의 사회주의 관련성이 상당히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경리 씨가 보았던 그러한 사회적인 상황 자체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나는 머물러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데올로기 갈등이나 남한과 북한의 그런 사회주의 갈등보다는 이제는 제4제국이라는 갈등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국의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갈등이 아니라 세계적이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그러한 갈등의 시기가 다가오는데 거기에 계속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는 강서 대묘에 있는 수호신 사신도 또 토영의 갈매기 푸른 바다의 속 그런 것을 보고 과거의 추억에만 머물 수 없고 저는 나의 갈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는 사실을 좀 밝히고 싶습니다. 이문열 황석영이라는 사람이 촛불 집회 때 계속 김춘택 교수 인용하는 글에 김춘택 교수는 친이문열이다, 친황석영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도대체가 이 이문열 황석영이라는 분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삶을 살아갔겠죠.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가만 그 글을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문열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내한테 의미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게 뭔가 사람의 아들 유명한 책이잖아요. 핵심 내용은 뭐냐?
사람이 기도원에서 사람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돼요. 그 내용이 이제 민요섭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도사가 기존에 있는 기독교의 그러한 사회의 부조리나 그 갈등이나 그러한 내용 자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기의 기독교를 창설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회의 부패상 자체를 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독교를 지금 만들어서 설파를 하고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 끌고 들어옵니다. 그중에 끌고 들어오는 사람이 조동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동팔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장길상 같은 사람이나 홍길동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탈하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기도 하고 선한 도둑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만 보고 있던 이 민요섭이라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이제 민요섭이 자기가 생각했던 기독교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누가 조동팔이라는 사람이 이래서 안 되겠다 오히려 민요섭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 사건이 지금 이제 사람의 아들의 사건인 겁니다. 이거 내용 자체가 내하고 무슨 관계 있나? 이문열은 부조리한 현상, 그 다음에 추리소설, 액자소설, 소설 속의 소설이라는 이야기죠. 액자소설은. 문체,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런 상당히 깊이 잘 아시고 아주 제가 볼 때 문학가로서는 필자는 상당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볼 때에 종교의 타락에 대해서 깊이 현실 고발적인 그런 픽션을 쓰신 분이다. 이문열 사람이 나한테 왜 중요한가?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그것은 이문열 씨보다도 나는 더 많은 오랫동안 고민한 사람입니다. 글로 써서 표현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문열 씨는 저는 내 평생을 계속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인자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뭔가? 기독교 예수는 도대체 뭔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꽤 오래된 것이에요.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을 이제 어떠한 사람은 The Son of the Man 이렇게 보통 이야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그 아들 이런 이야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호칭할 때 사용되는 것이 인자가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은 일반적으로 인류다 이야기죠. 예, 인류라는 그러한 의미를 인류 신약에서는 몇 번 예수 자체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보다도 다니엘서에 있어서 인자는 하나님께도 구원받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중요하냐? 저는 고등학교 때 말이죠. 네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경남 통영에 있는 도청교회 최양석 목사님께서 심으로 오랫동안 하신 일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목사님 인사를 드리지 못했는데 평안하신지 이렇게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네요. 예. 최양선 목사님이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남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설교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하늘에 구름만 뜨면은 예수님이 오시는가 보다. 그 말씀 설교를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말에 나는 엄청난 충격을 확 받아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오느냐? 그것이 나는 완전히 100% 믿겨져 버린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 그 이후에 이제 나는 많은 신학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유성 지구의 종말이라는 내용을 이제 린시라기도 하고 린세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에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 있답니다. 지금 보니 그러네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 다 읽고 있는 줄 알았죠.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앞으로의 계시 내용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의 아들 예수가 나한테는 왜 중요한가? 장로교에 있어서의 예정 조화설을 살피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굉장히 이제 인용을 많이 하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 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벌써 택해놨다는 이야기예요. 예정 조화설에 의하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지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벌써 예정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게 장로교 예정 조화설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감리교 쪽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여기에 오히려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장로교와 감리교의 큰 차이인 것이죠. 또 어떤 교파에 있어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강조하는 또 교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을 다 택해놨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택해놨다는 이야기예요. 전 인류를 다 택해놨는데 문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택하겠다고 작전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 문제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것은 회개와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택해놨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예정 좋았으리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어떤 택감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포인트다는 이야기죠.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인과 동시에 합리주의 사회라고 그러는데 자본주의 사회의 태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또 그런 각도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구원에 관련된 부분이 현대 자본주의의 태동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하는 거기에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막스 베버의 책입니다. 예정 조화설 자체가 근대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사상이라는 이야기죠. 시간 나면 다음에 또 설명을 다음에 하도록 그래 하죠. 지금은 그 이야기할 때는 아니고. 인간 구원은 하나님이 택한 것이를 강조한다. 구원이 예정된 인간은 방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또 감리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특정도 교파에 있어서는 장로교의 구원과는 달리 중요한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 스스로를 비워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선택하여서 자기를 포기하여 살면 어찌 되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정의 방향 자체는 장로교에서는 신이 인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반 감리교 계통에 있는 그러한 교파에서는 인간에 있어서 신의 성품을 계속적으로 선택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서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를 포기하여서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면 어찌 되느냐? 거룩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교제하는 현상적인 생활세계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문열의 사람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의 내용은.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의 모습에서 원래 완전한 인간으로 내려와서 다시 부활하여서 신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본질적인 궁극적인 차이인 것이죠. 따라서 그러면 우리 인간 예수가 신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을 받았느냐? 너가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을 받지 일반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깨끗해야 되는 거죠. 거룩해야 되는 거죠.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받지 못한다. 받으면 영화로운 존재까지 계속적으로 변화된다. 의와 거룩과 영화의 그 단계까지 우리는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황석영 씨는 이문열 씨와 마찬가지로 김천 때 그런 논의에 들어온 그런 상황인데 뭐 독일을 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북한으로 갔다라는 월북했다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보안법으로 7년 징역을 살다가 98년에 사면된 그런 사람입니다. 나 황석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또 그분이 유명한 책이 삼포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도시와 산업화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원래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유의 자연과의 생태 환경 속에서의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사회화되고 도시화되고 산업화되어지는 그러한 현상 자체에 대하여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민중 중심의 소설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황석영 씨의 주된 내용입니다. 내가 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근호술 같은 김정은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북한에서 좀 알고 싶어서 했겠죠. 민중 중심이고 사회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얘기했던 김준태 교수를 알고 싶어하는 그 내용에 이문열 씨와 황소영 씨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 성향의 이문열과 친북 성향의 황소영이는 또 내 김준택이 다른 관점으로 글을 쓰게 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안동대 김준태는 어디에 지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친방, 친문, 친자유, 친사회주의가 아니라 친칼마나임 쪽에 있다는 이야기죠. 나는 칼마나임을 뛰어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칼마나임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논쟁을 뛰어넘고 이분은 제4학도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칼마나임의 그러한 내용을 나는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동대 김준택은 황석영 씨나 이문열 씨의 인간의 예수, 사람의 아들, 그게 머무른 사람이 아니라 사회주의, 자본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논쟁을 뛰어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마나임이 되겠죠. 저는 칼마나임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칼마나임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칼마나임 뛰어넘으려고 하고 뛰어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제 일기는 뭐냐? 평등, 제기는 자유. 이거는 페비아니즘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3의 길, 슈레드라든지 토니 블랙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있는 제4의 길인 앞으로 논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 정치와 경제와 세계 종교에 관한 그런 논쟁이 앞으로는 심화되는데 그것을 미리 이야기하고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준택 교수다. 칼마나임이 놓이는 친박, 친문이라는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대립, 이문열과 황석영 대립을 뛰어넘는 그런 논입니다. 해서 종교와 정치, 종교와 경제에 대한 그러한 논쟁으로 저는 크게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칼마나임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 이분이 국가, 민족,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문화와 정신이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사상 쪽으로 깊이 연구했던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존재 구속주의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사고 자체는 그냥 사고가 사고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고는 반드시 사회 구조의 틀 속에서 형성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론의 핵심 내용 자체를 가만 보게 되게 되면은 칼마나임은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게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데올로기는 뭐냐? 부분적 이데올로기라는 건 상대방의 이념이다. 그 다음에 총체적 이데올로기라는 건 집단의 의식이다. 그래서 총체적인 이데올로기라는 것 자체는 지배 집단이라는 것은 이해관심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데올로기라는 것 자체는 지배 집단의 의식이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특정 사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칼마나임은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냐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토피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데올로기의 현체제를 유식교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토피아가 현실 초월적으로 행동을 옮기는 데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생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따라서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토피아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유토피아 사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존재 초월적이고 존재 파괴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내용이다. 칼마나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막스주의와 역사주의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왜 칼막스라고 하는 사고에 영향을 받았느냐? 이 프로레타리아의 계급의식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부르주아지의 사고 자체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고 프로레타리아의 사고 자체는 현실을 개혁하고 현실을 완전히 변형시키려고 하는 그런 추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칼막스의 막스주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또 독일의 역사주의의 그러한 사고 속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절대적인 사고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상대적인 사고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자체가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인간을 죽고 살고 하는 그런 매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회의 구조술 속에서 그런 이데올로기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이다. 사회주의가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 한계점을 지적한 사람이 칼마나임이다. 중요한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칼마나임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사상 자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막스주의 중요하겠지만은 게슈탈트의 그런 심리학, 게슈탈트는 복지학에서 많이 복지치료 방문에서 나오잖아요.
복지 치료 방법 개설할 때 이론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문제는 그런 현상, 게슈탈트라는 것 자체는 개체가 아니라 부분의 심리 행동주의라든지 치료 방법에서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인간 전체로서의 삶 전체가 그 안에 있는 기본적인 심리 전체를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부분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이해해야 된다. 따라서 역사적인 사건과 문화적 산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역사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여서 이런 내용은 지식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연구를 해놨습니다. 우리 서울대 송호원 선생님도 그런 많이 공부를 해놨는가 봐요. 칼 마나임의 문화현상의 연구에 관하여서 중요한 것은 칼 마나임이라는 것은 문화현상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딜타이 같은 사람은 자연과학과 문화과학은 서로 방법 자체가 분리되어져야 된다. 자연은 자연이고 문화는 문화이기 때문에 자연은 설명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cause and result. 설명하는 거다. 원인과 결과에 대해 설명한 것이 자연과학이 되겠죠. 문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상 자체는 뭘 해야 되느냐?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방법론 쪽에 있어서 신칸트주의의 영향과 현상학적 영향을 누가 칼 마나임이 받았다. 저는 거기가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칼 마나임 사고 속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 의도적 지향성이 있습니다. 의도적 지향장치가 뭐냐? 그것은 지식의 격체 사이에 있어서의 후술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후술의 영향은 후술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현상학의 현상학의 대가가 후술인데 우리나라의 후술의 대가는 경북대의 명예교수를 은퇴하셨더만요. 보니까 신영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의 무아지경을 경험했다는 최경호 씨를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상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선, 칼 마나임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공부해야 되는데 현상은 후술 공부해야 되고 후술은 결국은 불교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다. 불교의 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동대 김총대 교수는 인간의 순수 본질을 추구할 때는 직관적인 관점도 있고 불가의 관점은 맞는 말인데 신의 계시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 있다. 불교의 어떤 직관적인 방법과 기독교의 계시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후술의 어떤 현상과 불교의 선 직관을 뛰어넘어 있는 것이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불교의 직관과 기독교의 계시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